텍사스의 아파트에서 한 여학생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에 자신의 휴스턴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몸통에 3발, 그리고 머리 뒤쪽에서 앞으로 쏜 것 같은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네팔 출신으로 올해 21세 대학생인 무나 판데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네팔에서 생활했던 그의 환경은 아주 열악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혼자 딸을 키우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자신이 살던 환경과는 너무도 다른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판데이는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병원에 취직하거나 간호사로 취업해 미국에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판데이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 감사해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는 네팔 친구도 인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어 판데이도 친구를 따라 인근 네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간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8월 25일 저녁, 친구들은 판데이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봤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저녁, 판데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4708호에 들어가 보면 그녀가 죽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관리인은 자신의 근무 시간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말에 판데이가 살고 있는 4708호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남성이 알려준 방 앞에 선 경비원은 인기척이 없는데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보며 분명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섣불리 들어갈 수 없었던 관리인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는데, 사망해 있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 눈으로 보기에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침대 위에서 참수를 당한 느낌이었는데, 사망한 그녀는 바로 판데이였습니다. 오후 5시 48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대 위에 사망해 있는 여성이 4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3발은 복부와 흉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 발은 머리 뒤통수에서 안면부를 관통한 것으로 보아 그녀를 무릎 꿇게 한 뒤 권총을 뒤통수에 대고 격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집안의 금품은 그대로 있어 귀중품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아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핸드폰을 찾아보던 경찰은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자 살인범이 그녀의 핸드폰에 담겨있는 알 수 없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빼앗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경찰은 네팔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달려온 어머니는 내년이면 학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진로를 상의하겠다던 딸이 참변을 당했다는 말을 믿어지지 않는다며 범인을 꼭 잡아 응당한 처벌을 해달라며 사정했습니다. 교민들의 도움으로 딸의 장례를 치른 어머니는 1년 전 딸이 미국인 남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미국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그 남성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남성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이별을 고하자 남성은 돌변해 하루 종일 판데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의 진술에 따르면 그 남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스토커로 변해 판데이를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한때는 너무 무서워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샤라는 51세 남성이었는데 수차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판데이를 협박하고 소지품을 빼앗아가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더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 CCTV를 설치해 그에게 계속 협박하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설치해 놓은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아주 끔찍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40분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집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샤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대화 좀 하자는 말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그녀는 문을 열어주고 말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샤는 그녀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데이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고 그녀가 쓰러지자마자 현관문을 잠근 그는 그녀를 끌고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에는 9시쯤 한 남성이 4708호문을 열고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그는 손잡이를 잡은 손에 검은색 장갑이 쥐어져 있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샤가 용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장면을 캡처해 수배 전단을 만들어 SNS와 방송국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방송이 나가고 잠시 후 경찰서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격자를 보았다는 신고 전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화를 받던 경찰은 네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으로부터 믿을 만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은 자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판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팔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그녀에게 유난히 팁도 많이 주고 출근되는 50대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방송에 나오는 샤라는 남성과 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샤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인데 그가 왜 살인 용의자가 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자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샤를 2012년 슈가 데디 사이트에서 만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슈가데디란 달콤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사는 것처럼 돈 많은 재력가 남성이 돈 없는 여대생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세계에서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학비만 $4,000 이상을 마련해야 했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방값이며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엄두도 못 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매가 되고 얼굴이 좀 예쁘다 하는 여대생들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략하고 말아 금욕주의에 물든 인생을 망치기 십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샤가 슈가데디의 회원이란 것을 알아내고 그가 판데이와 슈가데디에서 만난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지자는 그녀의 말에 분노해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그의 차와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차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권총이 발견되었고 영상에 기록된 그날 입었던 옷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샤는 인도에서 이민 온 남성인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한 기업체에서 부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아주 엘리트 출신의 똑똑한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 연관도 없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024년 10월, 그는 현재 무죄를 호소하며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판데이 어머니는 모든 증거가 남아있다며 살인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샤는 만약 유죄가 밝혀진다면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